안녕하세요. 까링타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저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기보다는 내 삶이 놓치기 싫은 부분일 것입니다. 일 번 리딩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줄였더니 너무 간단해서 해석하기가 조금 민망하네요. 여러분은 사람을 좋아하고 특히 내 가정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내 사람도 내 사람이지만 가족에게만큼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쏟고 가족 활동을 리드해 나가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 내에서의 내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 벌어오고 예의를 가르치고 놀러 가는 것도 잊지 않고 스케줄을 잡으며 행동 교정도 하고 청소도 하고 등등 하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 황제 카드로 보면 그렇습니다. 내 땅, 내 가족, 내 세상을 완벽히 지켜내겠다. 이것은 내가 이룬 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장엄하게 앉아있지요.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해내고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지도 모르지요.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조금 보입니다. 황제 카드는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올가매버린다던가 내가 말하는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십니다. 내 말이 곧 법인 셈이지요. 이 카드를 뽑은 분들은 가장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혹은 사장님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마디로 좀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러버스, 합을 이루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숙제일 것입니다. 요즘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그림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상한 아버지가 대세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바꿔보려고 하지만 여간 힘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께서는 자신이 하는 스케줄이 있으면서도 가족을 챙기시기 때문에 여기 9번 완즈 힘이 들고 지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내가 여지껏 잘해왔다는 내용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나의 영역에 누가 침범하더라도 지켜냈고 덕분에 영역 안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부드럽지 못한 것? 내가 아니면은 규칙과 규율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혹시 혹사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이성형과 감성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MBTI에서 T와 F의 차이겠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세상은 F, 감성형으로 누구나 다 따뜻한 말이 오가고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행동은 T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에 시간을 맞춰 움직여야 한다. 이런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내가 정한 법대로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이 힘이 들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께서 만든 법 중에 어떤 것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법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고요. 우선은 내가 이 사람들을 지켜내야 된다는 생각과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올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는 더욱이나 그렇지요. 내가 가장이다. 나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 나의 가족들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기쁨은 어디 있나요?
또 어느 날 여러분께서 너무 힘이 드는 그런 날, 9번 완즈카드처럼 힘들고 지치는 날도 여러분은 그 규칙이나 규율을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누구나 다 힘든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사랑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그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상하고 싶지만 가끔 소통이 안 될 때가 있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는 구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아예 포기해버린다던가 아니면 그것을 내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아예 전해버리시기 때문에 소통에도 한계점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보조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레옵시스. 이 카드가 나와주네요.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이야기 아실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의 곡식과 풍요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인 페르세포네는 어느 날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에게 납치되어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지하 세계의 음식 풍류네아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지하 세계 음식을 먹었으니 1년 중 4개월은 지하에 나머지 8개월은 지상의 어머니 곁에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가 있는 4개월 동안은 겨울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 코레옵시스의 코레는 페르세포네의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코레가 피는 순간 봄이 오는 것이고 땅의 생명력이 살아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인생의 주기를 극복해라. 매일 기쁨과 활기로 축하할 이유를 찾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힘써가고 애써가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하실까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박을 나와 가족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아직도 스스로의 삶이 겨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우리는 이제야 당신을 만나 우리는 행복하고 안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딱딱한 왕좌보다는 내 사람들 곁으로 가서 함께 포근하게 보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삶에 무거운 것이 있다면 무거운 것으로부터 내 사람을 보호하는 것보다 무거운 것을 치워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여지껏 내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내 사람들 역시 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책임지고 해내려는 당신의 모습을 감사해하면서도 함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도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봄을 맞이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중요 요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커스 카드가 나왔네요. 초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초점은 아무래도 모두의 안녕이지 않을까요? 이제는 어떤 행위나 규칙보다는 사람에게 더 초점을 맞춰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에게도 큰 관심을 쏟아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안녕해야 모두가 안녕할 것입니다. 정말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엔젤 카드에서 초점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여태 살아왔던 것에 대해 신경 썼던 그 시각에 대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각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처럼 딱딱한 면이 있는 분들은 더욱이나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은 길지요. 우리는 엠페러의 강력함보다는 러버스의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조언 메시지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일런스, 침묵이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명궁 자리에 보름달이 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눈을 감고 있는 밤하늘이 그려져 있는데요. 호수는 잔잔합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래도 눈을 감고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명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카드는 명상보다 그 이상의 더 심오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어쩌면 우리가 굉장히 삶의 중요한 판단 중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것을 내릴 때 보통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태까지 가져왔던 그 방식보다는 이 포커스를 잘 맞추어 새로운 시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건설하신 여러분의 나라에 기쁨과 활기가 넘치길 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이렇게 힘듦보다는 고요함이 자리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람에 축하할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란 정말 무엇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많은 의미를 되돌아보게끔 하고 앞으로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의 열정, 많은 부, 이런 여러 가지들의 대답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기 직전에 내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낸다면 우린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딩을 통해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 2번 리딩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한 번 잡은 것은 놓지 않겠다.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내 것은 영원한 내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걱정도 있으시죠. 아무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우정, 사랑 등 사람과의 인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다툼을 매우 싫어하고 특히 나에게 소중한 누군가와의 다툼은 더욱이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중재를 매우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중재의 용기가 없으시다면 다툼이 일어난 이후 각자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자 노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떠날까봐 걱정하시기도 하시고 뭔가가 항상 불안함이 있다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외부 요인에 많이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예민하게 들으시면서도 부드럽게 잘 대처하실 분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물건인가요? 둘 다일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은 나의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사람이 우선이겠죠?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나타났던 사람도 언젠간 가게 되어 있지요. 시절 인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속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끈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궁합이 좋다 하더라도 인연의 실이 끊어진다면 그 인연은 시간이 다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것을 싫어한다고 하십니다. 언젠간 나타날 싸움, 다툼, 또 언젠간 나타날 이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혹시나 내가 폐가 되진 않을까 신경 쓰시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사람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것, 내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지낼까요? 조금은 의문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여러분이 사람을 위해 노력하고 계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카드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실제로 가볍게 만나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외로움을 잘 타실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 인스타 팔로우, 카톡 같은 것에 전부 내가 필요할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자꾸 걱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문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nothingness, 아무것도 없음의 완성 카드의 예의 카드.
카드로 보아서 여러분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굉장히 어렵게 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무언가가 생겼기 때문에 완성됨을 경험하셨는데요. 내가 필요할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옆을 지켜줬다던가, 혹은 내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직접적인 도움을 줬다던가, 그런 것에 있어서 내가 굉장한 감사를 느꼈기 때문에 좀 도덕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겠다. 여기 보시면 페이지 소드 카드의 땅이 이렇게 우글우글 하잖아요. 이게 유연한 대처를 의미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게다가 여기 도덕 카드까지 합해서 이 두 장의 카드 모두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예의 바르게 대해야 된다, 혹은 내가 실수해선 안 된다, 이런 압박감이 조금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압박감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여러분은 진심이 아닌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의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도덕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매우 잘하고 있다, 오히려 거리감을 조금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보조 카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튤립이 나오네요. 튤립은 우정과 감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물건 사이가 아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튤립은 한때 보석보다 귀한 꽃이었다고 하죠. 여러분은 대인관계에서 조금 책임감 있게 나아가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튤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과 짐을 나누면 짐이 훨씬 가벼워진다고.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될 때 튤립은 주변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믿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까 내가 예의를 지켜야지, 도덕을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내적인 소통, 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많은 걱정들과 불안감들을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 것을 그만두고 내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께서 이 튤립 카드, 튤립처럼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지 한번 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지. 이미 완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무르익음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미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너 힘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걱정을 사서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미 튤립의 이 꽃말처럼 여러분은 그 우정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소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중요 요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이 카드가 나오네요.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언제 기쁘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언제 즐겁다고 느끼시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지내고 함께 놀러 다니고 그런 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삶에는 여러분이 우선시하는 것만 기쁨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는 내가 성취해낸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있는 그대로 누려보세요. 그리고 함께한 사람과도 즐거운 대화를 나눠보세요. 여러분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다툼을 피하게 되고 사람들과 지낼 때도 매우 예의 바르게 혹은 살짝 거리를 두며 매너를 지키려고 항상 노력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은 그 시간에 느껴야 할 기쁨,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들과 잘 지내거나 내 것이다, 내 사람이다, 내 물건이다 하는 것들보다는 그저 그냥 그런 구분 없이 행복하게 살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금 경직된 나와 다른 여유로운 나로서 기쁨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이 매우 소중하며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여러분은 어쩌면 여태까지 가장 중요한 행복과 즐거움을 놓쳐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란 정말 무엇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많은 의미를 되돌아보게끔 하고 앞으로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의 열정, 많은 부, 이런 여러 가지들의 대답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기 직전에 내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낸다면 우린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딩을 통해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 3번 리딩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딱 한 단어로 열정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 하루 열정 넘치게 살았는가? 내가 오늘 모든 일을 다 헤쳐냈는가? 내가 마무리한 일의 마감이 잘 되어 있는가? 나는 오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는가? 만약에 시간이 그냥 흘러간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정말 여러분이 아파서 그랬다던가 아니면 슬픔에 빠져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효능감 같은 것들을 잘 갖추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한 것에 대해 스스로가 매우 만족하며 모든 일을 동등하게 처리해내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조금의 ADHD 기질도 같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이 모두 ADHD는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왜? 너도 좀 열정적으로 해봐. 몰입을 경험하고 싶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무엇이 어찌되었건 여러분은 매사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한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내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열정을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일을 해낸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때, 내 장래희망을 고를 때 부모님과 부딪힌 적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함은 정해져 있고 나는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시죠. 현재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직업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내가 목표, 목적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목적하는 곳이 만약 부정적인 길이라면 얼른 빠져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노는 것도 매우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취미 활동도 명확하실 텐데요. 말씀드리다 보니 너무 외향형 분들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 리딩을 뽑아주신 분들은 내향형인 분들도 계십니다. 나가는 취미보다는 가만히 핸드폰 게임이나 PC 게임을 선호하고 웬만하면 집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내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여러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 시간을 보내고 알차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에게도 매우 잘 아는 여러분입니다. 왜 갑자기 골든 리트리버가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며 내 일에 성실하고 또 내가 해낸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도 하는 여러분의 그 해맑음 그 자체로 보입니다. 그런 여러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프다던가 번아웃이 온다면 매우 깊은 슬픔에 빠지는 기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나는 정신력으로 털어내야 된다는 압박감을 스스로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만 조심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은 언제나 몰입을 경험하기 쉬운 상태일 것입니다. 몰입을 경험한 사람은 삶과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 대한 책임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후회 없는 삶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정을 불태운 사람이야말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100% 후회 없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내가 진짜 진정 열심히 노력했다면 내 삶 자체를 사람들에게 브리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숨김없이 이야기해 주실 분들입니다. 카드에서 매우 양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짓말도 없으실 분들이겠다. 또한 많은 일을 이뤄낼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넘치는 에너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분들이 여러분을 힘들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텐션 조절만 해낸다면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는 매우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보조 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든 헬리오트로프. 저는 이 카드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 꽃과 잎 모두 태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해바라기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마디로 태양을 목적으로 하고 자라나는 꽃의 정원을 의미합니다. 이 꽃은 헌신과 꿈의 실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어떤 대상을 생각합니다. 목표와 꿈의 실현을 꿈꿉니다. 하지만 태양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눈이 멀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가끔은 쉬엄쉬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를 어떻게 가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목표가 나쁜 길이라면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적당히라는 거를 모를 수 있거나 초집중 모드로 들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단점이 방향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푹 빠져있는 사람을 누가 끌어올릴 수 있겠어요? 그런 여러분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잘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2번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동시에 굴릴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삶에는 다양한 목표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혼, 연애, 가족, 이런 사람으로 비롯된 목표나 내 일, 꿈, 목적, 성과, 이런 것들, 업무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다 하고 싶다고 여러 개를 함께 하면서도 노는 것 역시 놓치지 않을 때 가끔은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 조절만 조금 조심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요소에 대한 조언 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바인 매스컬린 카드가 나왔습니다. 신성한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매스컬라인이 남성성을 상징하지만 저는 열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마치 남성들의 강한 힘에서 나오는 에너지처럼 강한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통틀어 보아도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작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닌다던가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발산하였고 나이가 들어 어르신이 되어도 여러분의 정신은 맑고 청아하기에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너무 열정적인 이 마인드가 제게는 너무 행복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카드 세트와 비슷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살짝의 각성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 역시 잊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만족을 스스로 해내는 여러분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세상은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란 정말 무엇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많은 의미를 되돌아보게끔 하고 앞으로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의 열정, 많은 부, 이런 여러 가지들의 대답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기 직전에 내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낸다면 우린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딩을 통해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 4번 리딩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선택과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으며 내가 절대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많이 배우고 많은 성찰을 매일매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의 레벨이 높다, 삶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많은 이성적인 결정을 할 때 내가 바로 주인공인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망설임 없이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결정에 내가 맞춰야 한다면 그 안에서 참여도는 조금 떨어질 것입니다. 여기 카드 3장 모두 오른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교황은 삼위일체의 봉과 나이트 기사의 검,
저스티스, 법관의 실행력을 이야기하는 검. 그리고 오른손이라는 것은 바로 실행력, 행동력을 의미합니다. 여기 정신적, 신체적, 이성적 결정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도움을 요청받은 경우가 꽤 많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최대한의 정보를 모으고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것을 빠르게 이해한 후 좋은 결정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미 자신 스스로가 좋은 결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 괜히 많은 사람들과 노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자신의 발전을 위한 시간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발전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나는 내가 리드하는 것을 좋아하며 내가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나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많은 사람들과 나의 상황에 대해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지속할 것은 정성을 들이며 끊어낼 것은 빨리 끝낼 줄 아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결단력이 매우 우수하다 보니 사람들도 가려 사귄다던가 함께 있다가도 모임의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날은 있다가도 다음에는 그 모임에 참석하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나 혼자서 스스로 개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아까웠다라고 하실지도 모르고요. 특히 여러분은 내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진심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시지만 실질적으로 모두 그 사람이 온전히 하는 것이고 나는 그냥 방법이나 선택 정도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희생 없이 나의 희생 없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만큼 효율을 따지기도 하십니다. 그러다 내가 내린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의 많은 상황과 내가 내린 선택의 이유를 함께 찾고 그것이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하나 분석하실지도 몰라요. 그렇게 많은 상황들을 내 스스로 컨트롤하며 지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패에 대해서도 사실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내 선택에서 실패가 발생했다면 그것은 그냥 과정일 뿐이다. 이로 인해 나는 새로운 방안을 취해보거나 다른 예시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반은 타로나 사주명리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은 이런 건 근거 없는 이야기다 라며 관심을 아예 가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운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이지만 또 그 역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마음을 인간이 알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어떨 땐 리더로, 어떨 땐 조언자로, 어떨 땐 선봉대로 움직이는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초이성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선 나의 감정도 내려놓고 심지어 상대방의 마음 역시 내려놓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가끔은 매몰차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보다는 일의 순서가 먼저라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는 더욱이 그럴 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조 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니스 멜로우, 제가 좋아하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 꽃은 덧없는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약초로도 활약을 했을 만큼 멋진 꽃입니다. 그만큼 값어치 있는 꽃이지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닌 어떤 기능을 하는, 심지어 사람을 치료하는 약초로 쓰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삶의 이유처럼 내가 좋은 결단을 하길 바란다.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쓰임이 되고 싶다. 내 결단력은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니스 멜로우는 1시간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하루에 딱 1시간만 피어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것처럼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겐 귀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베니스 멜로우처럼 잠깐 피어나는 그 순간을요. 그리고 이 꽃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꽃이 장미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보세요.
이것은 여러분께서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 너무 일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내가 가질 경험,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교감, 마음 같은 정말 중요한 그 요소들을 느껴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약초의 면모로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많은 일을 헤쳐왔을 것입니다. 많은 플랜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성공과 실패를 번갈아 가며 꾸준히 리더 자리에 있기 위한 노력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초기에 아주 여러분이 막내였던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땐 정말 버티기도 힘들고 서러웠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은 내가 챙겨야 할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나 도움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시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Awakening, 깨어있음 카드죠.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멍 때리며 지내온다던가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지루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깨어있는 정신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책임감, 발빠른 결정, 소신 있는 선택들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행보에는 이유가 있으며 나는 그 이유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은 언제나 이유와 근거가 있으며 그것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결말로 자연스레 이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삶이란 내가 설계하고 이루어내는 많은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자주성, 주체성을 확립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입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해주세요. 그것이 가장 여러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은 언제나 깨어있음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자부심을 잊지 않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베니스 멜로우, 이 꽃이 약으로 쓰이는 것처럼 매 순간이 의미 있는 그런 여러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란 정말 무엇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많은 의미를 되돌아보게끔 하고 앞으로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의 열정, 많은 부, 이런 여러 가지들의 대답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기 직전에 내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낸다면 우린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딩을 통해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 5번 리딩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한마디로 7전팔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상처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도 나는 해낼 수 있다. 어떻게든 버텨낸다. 그리고 가슴 한켠이 아프지만 나는 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조금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타워 카드를 보시다시피 하늘에서 갑작스러운 번개로 인해서 탑이 이렇게 부서지는 그림입니다. 여기 사람들도 떨어지고 있죠. 이것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위기나 사건들이 다가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쉽게 쓰러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9번 컵만 보더라도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삶은 원래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떤 충격 없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잘 견뎌내고 잘 헤쳐나가는 것이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나는 괜찮아 라는 모습을 일부러라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나는 그만큼 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사건이 들이닥쳐도 나는 어떻게든 아무렇지 않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태도 이면에는 여기 소드 3번, 심장에 칼 꽂힌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당당함 뒤에 아픈 기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점은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한번 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봐봐. 내 삶은 이런 역경도 이겨낸 삶이야. 난 이런 경험도 있다고. 한번 봐봐. 그리고 지금의 나를 봐. 나는 전혀 타격이 없어.
나의 삶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고 나는 그 많은 것들을 견뎌왔고 내 앞으로의 길은 밝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사람마다 힘듦의 시간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 시기도 다르지요. 인생에서 젊은 시절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앞으로가 진짜일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은 내 삶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부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나보다도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나보다도 잘난 사람도 많고요. 그 중에 나는 과연 어디쯤일까? 나는 과연 살아가기 위한 이유가 있을까? 어쩌면 그저 버텨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버텨가면서 살아왔다? 사실 돌이켜보면 아닐 것입니다. 아주 옛날의 나의 삶에 비하면 현재가 가장 나답게 살고 있다던가 심지어 훨씬 나은 삶을 살고 계실 확률도 있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에게 다가온다지만 나는 그 안에서 잘 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참 더 남았다. 나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한 저 상처는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언젠간 꼭 이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이 상처를 언젠간 회복할 만한 일이 다가올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살아가는 명확한 이유가 존재했지만 여러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흐름에, 운의 흐름에 순응하며 내가 운에 의해 받은 상처를 운으로 인해 치유할 때까지 잘 기다리고 버텨오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언젠간 행복해지리라. 언젠간 내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로 초년이 좋지 않은 분들은 중년, 말년에 풀리거나 대박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운의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고통들로 인해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고통을 아주 잘 사용하시는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7전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는 말이죠. 여러분을 설명하기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꽃의 카드를 꺼내볼 건데요. 왠지 여러분은 꺾여지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마음을 가진 꽃이 나올 것 같습니다. 프림로즈가 나왔네요. 젊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프림로즈는 두 가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색은 자신감을 상징하고 노란색은 당신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치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마음과 같아 보입니다.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 하나밖에 없다. 물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그들로서 살아가는 것 역시 아니다. 나는 내 삶을 사랑한다. 내 삶을 책임지며 단 하나뿐인 나의 고귀한 생명을 손으로 꽉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지껏 잘 버텨왔고 이겨왔습니다. 그 많은 삶의 승부 중에 이겨온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건 사고야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패배보다는 승리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나는 나의 삶에 유일무이하다 생각하며 내가 해온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의 이 프림로즈와 같은 꽃말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중요 요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re is only light. 빛만이 존재할 것이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서 빛만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오신 생각이 옳았다 라고 카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에게 빛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사건들을 겪어오셨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둠 없이는 빛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인생의 그림에 어두운 면을 그릴 시기가 필요하다면 바로 지금까지가 여러분이 버텨온 시간이 짙은 색을 그려넣었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밝을 부분을 칠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9번 컵, 여러분의 당당함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힘든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연륜 있는, 경험 있는 그런 존재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은 더욱 명확해지고 여러분이 예측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쉽게 살아간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은 경험이 있으니 촉이란 것이 발달했을 것이며 예상되는 위험 요소들을 잘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유독 고생하셨다는 느낌이 많이 받는 리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가적인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너무 고생해 오신 여러분들께서 순수, 이노센스 순수 카드가 나오고 컨트롤, 통제, 서로까지. 여러분은 애초부터 내 삶을 대하는 자세가 순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는 통제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건과 사고들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통제, 컨트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되어서야, 문제가 다 풀리고 나서야 나는 눈물을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슬픈 리딩입니다. 순수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한 삶의 사이클을 거의 다 돌았을 때쯤, 많이 나이가 노쇠해졌을 때쯤 만나는 사마귀 친구가 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만큼 머리가 하얘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지만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매우 순수하다. 있는 그대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삶에서 내가 여태 동안 마음 아팠던 이 일들을 내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컨트롤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혹은 일이 모두 끝났을 때, 정리되었을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일부러 눈물을 감추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싫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이 훨씬 더 강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얼마든지 혼자 우는 시간을, 나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 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하게 내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내 삶의 고통, 아픔들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드 3번, 이 카드와 여기 소로우 카드 이 두 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고생이 조금 남았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잘 헤쳐나가실 수 있으시리라 꼭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앞으로는 빛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란 정말 무엇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많은 의미를 되돌아보게끔 하고 앞으로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의 열정, 많은 부, 이런 여러 가지들의 대답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기 직전에 내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낸다면 우린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딩을 통해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 6번 리딩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완드가 2장이 나왔고 잘 나오지 않는 휠 오브 포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에 있어서 열렬히 임하고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얻은 결과에서는 다시 성찰하십니다. 내가 했던 것의 결과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실천과 결과를 얻어내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성찰해내십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여러분이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내가 어떤 과정으로 일을 해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 내 스스로가 스스로를 개발하는, 그리고 그것이 무한 반복되는, 여러분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매번 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자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노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성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보상 역시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보상은 두 번째라는 거. 보상보다는 내가 얼마나 잘했으며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다시 따져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했던 방식 그대로 또 하고 또 해보시진 않으셨나요? 딱히 방법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던 그 방법을 다시금 해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상을 해보면 그땐 정말 운이 안 따라준 건가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은 자기 객관화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솟구치는 분이라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흘겨 듣는다던가 사적인 만남을 좀 피하려는 성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내 에너지는 내 에너지 안에 국한되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과의 소통이 에너지의 교류라고 생각하고 타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에너지를 교류하는 도구인 셈이죠. 그런 기준으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혼자서 해내는 것이 편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개입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 내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게 일 처리를 해나가는 것도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조금 독단적인 면도 있으신 부분 알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신력은 꽤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삶의 레벨은 조금 높다고 해야 될까요? 내가 버텨내고 견뎌내고 결과를 바라는 그 상태, 그리고 다시 성찰하는 상태. 이것은 이미 여러분을 높은 레벨로 성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이미 실천해 봤다던가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이야기라고 해서 듣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좀 드무니까요. 약간 태어나자마자 자기 개발로 살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자기 개발로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이 이미 높은 레벨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나와 정반대의 사람에게 어떤 충고나 조언을 얻었을 때 여러분은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 다르지만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것 역시 열린 생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릴 때도 있고 흘려버릴 때도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보조카드 살펴보겠습니다. 릴리가 나왔네요. 당연한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백합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꽃 중 하나로 오랜 시간 동안 신성히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고 매우 귀하다고 이야기하시오. 많은 문명에서 순결을 상징하며 사랑받아온 백합은 덕을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 미덕이라고 하지요. 그 덕입니다. 백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옳았느냐보다는 실제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행동이 미덕에서 나오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실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미 이 메시지가 굳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이미 그렇게 잘 해오고 계시니까요. 미덕이란 인간의 도덕적 기질이 발휘된다거나 인간으로서 행하는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딱 여러분과 같은 느낌이지만 조금 다른 느낌도 있네요. 백합은 순수이고 여러분은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가진 마음의 모양새는 백합을 많이 닮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로 퍼포션은 반복을 뜻합니다. 여러분께서 이것보다 잘 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반복에서 그치지 않고 발전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지 뽑아보겠습니다. 매추리티 성숙 카드입니다. 여기 주변이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에는 꽃과 그 향기들로 가득 찬 사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란 원 안에도 무지개 빛이 있는데요. 동그란 원이라는 것은 무한히 반복된다는
비로포폴춘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여기 있는 성숙은 주변이 어둡더라도 나의 성숙은 계속 무한히 반복된다, 시들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성숙 카드는 발전의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릴리와 함께 두 장이 섞인 카드가 이 카드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중요 요소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울크래프트. 영혼의 기술이란 뜻인데요. 여러분은 영혼을 불태워 움직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만 보아도 열정의 붉은색이 중앙에서 빛이 이렇게 쫙 하고 퍼져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 열정, 내 가슴을 열어 들여다본다면 열정의 붉은색으로 빛이 이렇게 뻗어 나올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의 기술도 함께 말이에요. 카드가 전부 일맥상통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그저 살아가는 분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살아가는 이유란 어쩌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하고 싶어하고 해내는 그런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늙어 노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열정이 식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에는 꼭 젊은 사람만이 몸을 만든다는 것은 아닌 시기입니다. 요즘에는 내가 어느 정도 체력적으로 괜찮다고 하면 다들 운동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게 다들 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번 리딩에서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내적으로는 성숙하며 마음만은 청춘이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란 정말 무엇일까요? 이 질문 자체가 많은 의미를 되돌아보게끔 하고 앞으로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의 열정, 많은 부, 이런 여러 가지들의 대답들이 과연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기 직전에 내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낸다면 우린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딩을 통해 삶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당신을 비추겠습니다. 까랭타로였습니다.